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의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은 이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후 처음으로 펜스 부통령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에 상당한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 이후 25조 수정안을 통한 대통령 직무 정지에 가담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대통령의 사임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펜스 부통령에 관한 대통령의 불신은 여전하겠지만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웨스트버지니아 알렉스 무니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25조 수정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도입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25조는 탄핵과 다른 대통령 하야 방법인데요. 부통령과 주요 강요의 판단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상하원의회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무니 의원은 민주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한 25조를 촉구하는 결의안 도입을 일단 저지한 겁니다. 민주당이 상정하는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펜스와 내각에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화요일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상정했는데요. 민주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막는 것, 공화당의 배신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막판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복귀와 막강한 지지자와 인기를 발판으로 한 앞으로 4년 동안의 정치 활동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위터 같은 IT 대기업들이 민주당의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거들고 있고요. 낸시 펠로시는 연방의회 점거 사태로 신이 난 듯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도 일으킬 듯 말하고 있습니다. 코미칸TV는 선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대선 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듯이 물러날 때와 진격할 때를 알아야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는 여러 방송들, 교황이 구속됐다, 펠로시가 구속됐다, 민병대들이 출동 대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잡아 넣을 것이다. 이런 선동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는 있지만 미국 보수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민주당과 좌파들의 음모를 거들기만 할 뿐입니다. 연방의사당 점거는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어쩌면 4년 후 대선 복귀가 물거품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서 진성 지지자들은 더욱 강하게 뭉치고 결집하게 되지만 전체적인 세력은 밀리게 됩니다. 지지자들은 흥분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바이든의 취임식을 엎어버리고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의 만약의 행동이 정말로 미국의 미래를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철없는 행동이 도화선이 돼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며 7,500만 표의 근간이 된 미국 보수 세력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올라오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세력이 양분한 상황에서 3분의 2의 표를 얻어 탄핵안이 통과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공화당에서 오락가락하는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며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누가 가결시켰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과 김무성 등 한나라당에서 최소 44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가결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15명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동한 이유는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또 다른 폭력 사태 혹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주류 언론을 등에 업은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 공화당 의원들의 배신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조금 비유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선 말기 동학운동을 예로 들어봅니다. 전라도 지역의 말도 안 되는 폭정의 항거에 시작된 동학운동은 썩어버린 조선말 조정을 혁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군과 맞서다가 수만 명이 죽으면서 실패한 내란으로 종결됐습니다. 만약에 동학혁명에 참가한 그 많은 애국자들이 죽창을 들고 일본군의 기관총에 맞서지 않고 치열하게 살며 민족의 단결과 혁신에 매달렸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 장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무모하게 바이든의 취임식에 난입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일본군들이 동학군들을 학살하며 조선의 미래를 산산조각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공화당 배신 세력에게 그보다 좋을 수 없는 빌미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장하지만 미래가 없다고 시인하는 겁쟁이들의 발언입니다. 미국의 정치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7,500만 명의 마음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국을 주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탄핵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지지자들이 해야 할 참다운 행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은 그런 의지입니다. 왜곡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에게 폭력 행위를 저지르라고 말하지 않았고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또 시위대에게 평화적이고 애국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퍼뜨려라고 했습니다. 이게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낸시 펠로시가 탄핵을 촉구하며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통령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며 공포가 심해지고 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의 뻔한 의도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영원히 정치계에서 추방하려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흥분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주류 언론과 IT 기업을 등에 업고 민주당 대 공화당의 대결 구조였던 정치 지형을 선과 악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트럼프와 지지 세력들의 목소리는 미국 역사에서 전설로만 남게 된다는 점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몇 안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우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이 두 번째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폭동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대통령의 레거시, 즉 유산이 의사당 난입 사태나 폭동으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폼페이오는 역사는 대통령과 우리 행정부가 한 업적들이 역사에 반영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폭력 사태를 옹호하지 않으며 관련자들은 체포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비스마트란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동하는 뉴스를 되도록 멀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슈 이스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